자, 이어서 돈이 보이는 뉴스입니다.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와, 어제 시장 어떠셨어요? 저는 네.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, 네, 막판에는. 저도 이제 환율이 1,400원대 올라오면서 이제 그 신중한 매매를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현실화돼 가지고 상당히 저도 낙폭이 좀 심하구나.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장세였다 이렇게 봅니다. 대형 매매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제가 이제 그 어제 최근에 이제 그 실전 매매에서 좀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그 트라우마 쪽을 이렇게 본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환율하고 반대 매매였어요. 근데 어제 그제 이제 아침에 계속 그 반대 매매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 세 번째 나올 때가 많이 흔들더라고요. 변동성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틀째 나와서 바이오 업종이 이제 오전장이 좀 많이 나왔는데 결국 환율이 기름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지난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또 다시 이제 검은 월요일이 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환율의 그 시장이 좀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다 많이 그 급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환율이 1,400원대 오면은 약간은 그동안 그 시장을 주식 시장을 보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보는 이런 시각으로 변화가 온다고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즉 1,400원대는 우리가 이제 과거 외환 리스크하고 금융 리스크 때 1,400원대가 올랐던 부분이요. 13년 만에 오른 거거든요. 그래서 시각의 변화가 어저께 그 시장에서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겠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그 외국인 매매를 볼 때 코스닥 시장 그래도 매수를 했더라고요. 1,200억대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병행은 하지만 어쨌든 큰 시장의 흐름을 볼 때 환율이 1,400원대에 있는 이상 국내 시장은 약간 그쪽에 지배를 좀 당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을 좀 보되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그럼 뭐 쫓아가서 매도를 할 거냐 우리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여기서 이제 그동안 그 30% 40% 이상 빠져왔던 부분이고 여기서 만일에 10%가 더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그 리바운딩을 할 때 20% 올라오면 그때 파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. 그러나 낙폭 대비 반등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. 다만 매수는 제가 볼 때는 비싸게 확인하더라도 1,400원에서 환율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하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미국 정책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이번 주가 많이 발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연방은행 장들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강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냐를 보면서 비싸게 주더라도 그때는 어떤 뭐 매매 타이밍을 찾는 뭐 이런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제 같은 시장 오후에 심상치가 않아서 이럴 땐 저는 아예 이제 MTS를 보지 않아요. 예. 그리고 장 마감한 이후에 저만의 방법은 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루 가장 투자를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뭐 어르신 선생님으로 모신 몇 분들께 통화를 하면서 대신 그 마음을 정리하고 시장의 생각을 정리합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나아지는데 그런 역할을 저희가 내일 방송에서 해드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희야 이제 전문가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죠. 많지만 시청자분들은 그게 저희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어제 특징주로 꼽을 수 있을까요? 뭐 시계 제로입니다. 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제 그 특징을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대형주라든가 중소형주에 대해서 이제 그날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뭐 그 바로 이제 전 하나그룹에 인수되는 또 대우조선해양 빼고는 그 얘기할 게 없습니다.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시다발적인 동반하락이었다 이렇게 봅니다. 결국 그것은 현재 어떤 그 반대매매 악순환도 있지만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환율이라는 부분에 아까 그 시장에서 이제는 한국 경제 쪽으로 그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급락을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동시다발적인 동반 하락이 나타날 때 펀더멘탈이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이제 주식 그게 이제 판의 논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외국인 동향도 중요하지만은 최근 그 외국인이 사도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환율의 진정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종목별 섹터별 또는 대형주 뭐 이런 부분에 그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반등을 이용한다면 좀 주식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 매니저께서는 시장이 좀 더 오를 때 팔고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사자.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돈이 보이는 뉴스가 어떤 것을 꼭
기쁘셨을지 궁금합니다. 일단 뭐 어제 뭐 가장 팩트가 환율이기 때문에 그 환율에 의한 거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환율 부분에 현재 그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. 네. 일단 원달러 급등했습니다. 13년 만에 최고치라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1,400원이 그 현재 그 주는 그 이미지 부분이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MF의 외환위기에 1,400원대가 넘었었거든요. 또 금융위기 라만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가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을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뭐 미국의 이제 고강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미국의 이제 그 CPI 지표라든가 그 PMI 지표 이후에 그 미국에서 이제 계속 연준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그 경제 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달러를 더 갈 거가 매파로 갈 거냐 비둘기파로 갈 거냐를 우리가 조율하면서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와는 다르다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볼 때 뭐 CDS 등 신용 수화프라든가 이런 게 과거에 급등을 했지만 그러지 않다 그래도 과거보다 이런 측면에 얘기하고 있고 이제 정부에서도 뭐 대내의 건전성은 그 과거하고 틀리다.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 외환 보유고라든가 이게 4,800억 정도 8월달 기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통 분모가 킹 달러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어저께 이제 영국의 그 파운드리가 또 다시 이제 기름을 부었던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일단 요번에 그 킹 달러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견뎌낼 수 있다는 부분이 그 요지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뉴스의 그 내용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고환율의 혜택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냐면 엔화 또 위안화 파운드까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율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을 보자 이런 그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거기에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M&A 부분을 이제 시작되면 경쟁력 나오면 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는 살아남아야 된다고 보고 또 현대 자동차 업종도 살아야지만 그 다른 주가들도 올라간다는 논리입니다. 그래서 볼 때 환율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현대차라든가 또는 기아 EV6, EV9 뭐 이런 쪽 부분하고 그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은 이제 선박해양 쪽이라는 얘기가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어저께 좀 움직였죠. 선박해양 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이 많은 뭐 OEM 방식, 주문자 생산 이런 부분의 그 종목들의 영업 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보자는 이러한 그 뉴스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? 일단 저는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뜨려면 삼성전자가 살아나듯이 현대차도 살아나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현대차를 좀 가져왔습니다. 오늘이 이제 뭐냐면 어떤 그 매매에 어떤 그 바로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목을 하자는 그 취지에서 좀 가져왔던 부분이고요. 현대차는 어쨌든 그 환율이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특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분기의 실적은 상당히 예상보다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것이 시장에 바라보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그 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좋았던 부분이고 특히 이제 생각보다 한 30% 이상 더 올랐다. 컨센서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영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바로 경쟁력이라는 겁니다.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아이오닉 5가 독일 차들을 현재 이겨내고 2위까지 올라갔던 부분은 아이오닉 5라든가 EV7, 9 뭐 이런 부분에 이제 6 이런 쪽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볼륨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그 환율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율의 가격 전열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즉 뭐냐면 앞으로 현대차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자율주행차로의 그 변화가 되면서 아이오닉 5라든가 EGMP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동기업에 대한 그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환율 상승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또한 이제 최근 이제 판매는 줄어들어도 그 테슬라를 봐도 영업이익이 늘어났거든요.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부분에 판매는 그 적더라도 여기서 영업이익률 부분들이 조금씩 그 늘어나고 만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어느 정도
풀리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예약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에 대한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,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글로벌 피어 그룹, 예를 들어 포드라든가 뭐 이런 쪽에 비해서 그쪽에 이제 평균 포가 한 8배 이상이랍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22년 예상포를 볼 때 한 5.5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저평가라는 국면이 있다. 물론 이제 칸츄리 디스카운트가 있다 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저평가라는 그 측면에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 이제 그래도 버텼다가 어제 이제 하락을 했는데, 제가 이제 또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저께 공통적으로 좀 버텼던 기업들이 개파락이 나왔습니다. 저는 갭은 언제든지 메꿔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. 차트 흐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일단 그 차트 흐름을 보면 그 소파, 중파동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, 뭐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. 지수 하락가. 근데 어제 하락하면서 이제 주가를 보면은 갭하락이 나왔습니다. 대개 이제 갭은 지나가서 보면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갭은 항상 메꿔줍니다.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. 그래서 이런 갭이 발생했고 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현대차의 어떤 최근 그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또는 그 피어 그룹에 대한 저평가 이런 부분을 볼 때 현재 여기서 바로 뭐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주목하자는 차원에서 현대차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현대차는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네. 증권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. 환율이 오르면 아마 실적이 숫자로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. 근데 네. 지금 워낙 글로벌 거시 환경이 불안하고, 그렇죠. 예,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또 시장의 관심 경기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좀 나왔는데 갭을 메울 수 있다는 황대현 매니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. 오늘 미중 무역 분쟁과 의류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이 있습니까? 팩트가 미중 같습니다. 미중 무역 분쟁? 무역 분쟁이 뭐 엄청 네. 갈수록 더 격화될 것 같습니다. 뭐 10월 그 전국 대표 이후에 그 지도부가 또 강경적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IRA입니다.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 우리가 포지션을 보면 가장 그 팩트가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. 그래서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장사하지 말라는 쪽까지든지 얘기를 하는데, 특히 이제 이 그 IRA 그 법을 보면은 우리가 그 니들 세금을 그 감면해 줄 테니까 이런 그 세금 혜택을 줄 테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면 반도체 요번에 그 전체적으로 지원법이 있었잖아요. 8월 달에. 근데 거기다가 이제 10년 동안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중국에서 공장 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, 그러면 중국에서 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이런 그 전체적인 내재화라든가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은 경쟁력을 중국에 있는 기업보다 갖추겠다 이런 얘기거든요. 뉴스를 보면은.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러면 어느 쪽이냐 볼 때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그 하노이 쪽에 이런 그 공장의 내재화를 갖춘 기업들은 다시 이제는 그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.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.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내용이냐면, 예를 들면 아남전자가 그 베트남에 240억을 투자했다.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쪽에 거점을 마련한다. 뭐 이런 얘기이고요. 또 뭐 삼양옵티스라든가 또는 그 현재 그 볼 때 그 LVC 홀딩스 뭐 이런 그 종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거기서 최근 그래도 좀 상당히 그 하방 경기수를 보이는 기업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베트남의 내재화를 갖다가 완성된 거의 뭐 완성돼가는 기업이다 보는데, 그 기업은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. 서진 시스템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. 근데 이제 다양하게 그 매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. 뭐 금속 가구든지 통신 장비, 핸드폰 뭐 안 파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이제 저는 이제 전문적인 기업을 좋아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의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, 특히 이제 그 바로 그 베트남 쪽에 계속해서 전처 기지를 만들었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서진 시스템에게는 어떤 그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, 거기에 이제 그 갖췄던 분이 박린성, 박장성 뭐 이런 쪽에 지금 공장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. 근데 보니까 제1에서 제6 공장까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에 상당히 많이 갖고, 박장성도 1공장에서 5공장까지 갖췄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뭐 통신 장비가 삼성전자라든가 또 에릭슨 또 노트북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었는데,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여기서 잘 베트남 쪽에서 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
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. 시간상 이제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봐드릴게요. 일단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 어저께 같은 경우 굉장히 하방 경직성을 보였어요. 이렇게 보면.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런 그 전체적으로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 쪽에 거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하고요. 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오는 이런 그 흐름을 좀 보였어요. 연기금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좀 들어옵니다. 외국인이 때렸지만은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대적으로 이런 그 거점을 확보한 그 중국의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느냐.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주목을 하자. 특히 이제 오늘은 환율을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전 매매 어떤 매매 전략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보겠습니다. 서진 시스템도 일종의 자동차 관련 회사로 볼 수도 네. 있네요. 부품 주니까. 그렇죠. 부품도 들어가죠. 네, 의류, 영업무역은 저도 상당히 그 미국 소비주로 관심이 있는 종목인데 이 관련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 좀 해주실까요? 네. 오늘 6시에 합니다. 네. 그래서 환율을 좀 집중 분석하고 바닥이 어딘가 그리고 대응 매매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앞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요. 6시에서 6시 10분 정도 그때 오시면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엠비엔골드의 황대연 매니저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.